안녕하세요, 캐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보네요. 최근 근황은 박사후 연구원 재계약해가지고 네,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박사후 연구원을 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연구에 그렇게 박사과정도 너무 막 12년 길게 해버리고, 그래서 연구를 질리도록 해가지고 워낙 순수과학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교수 빼고는 사실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분야가. 네, 워낙 순수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학과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마이너한 세부 분야거든요. 그래서 연구할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2년 하게 생겼는데 2년? 박사후 연구원 1년도 생각 안 했는데, 사실 뭐 내년 2월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어차피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사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박사후 연구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인건비가 월급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어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보통 2년차부터는 이제 BK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후 연구는 아니라 이제 계약 교수로 바꿔주면서 월급도 보통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인데, 연구단이 한번 떨어졌다가 재선정에서 다시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사후 연구원 그대로 가더라고요. 네. 계약 교수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하한선만 정해져 있고, 사실 상한선은 사실상 뭐 600만원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구재단 측에서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이 박사후 연구원 세전 300만원인데, 작년에 최저임금 받았죠. 한 달에 300만원. 세후로 따지면 266만원인데 올해도 그 똑같은 금액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는 게, 작년에 제가 이제 보고서 1학기 때 3개월 쓰고 2학기 때 2개월 쓰고, 물론 이 선배보다 더 고생해서 쓰고, 저는 좀 뭐 보조를 해주긴 했지만 보조도 일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막 주말에도 나오고 막 명절에도 나오고 정신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사실 임용 공부도 못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하필 작년에 그 포담을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상 1년이 거의 날라간 건데, 사실 수천만 원이랑 1년이랑 바꾸라 그러면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은. 네. 그래서 좀 작년이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는데 좀 아쉽죠. 저는 10만이라도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 해도 막 4% 이러는데 300만원에 4%면 얼마예요? 31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만 생각해도 10만원 이상 올라야 되는데 1원도 안 올랐다는 게 좀 되게 실망스럽고요. 뭐 아무도 뭐 제 월급에 대해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 좀 슬프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학과장 교수님한테 가서 막 사정 설명하고 막 난리 치면은 뭐 10만원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굳이 그냥 안 받고 말지. 알아서 좀 올려줘야지, 그런 거 시스템적으로. 교사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학교에서 하는 연구원들은 대우가 다 개차반입니다, 진짜. 네. 하면 절대 안 돼. 정말 집이 부자이거나 뭐 박사후 연구원 뭐,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할게요, 연구원. 왜냐하면은 우리 연구실에 나이 50 넘은 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우가 돈을 페이를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네. 물론 정부 출의 연구소 가면은 많이 주긴 하는데, 거기 사실 박사 따고 5년까지만 좀 구하기 수월하지, 사실 박사 따고 5년 지나면은 정규직 뚫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은 되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돈 되는 것만 투자하려고 그러지
돈 안 되는 기초과학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물리나 뭐 이렇게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쪽은 좀 웬만해서 이제 박사를 하면 안 되는 분야 아닌가. 물론 이것도 세부 분야에 따라서 달라요. 네. 세부 분야 뭐 반도체나 응집물리 뭐 그런데 전망 좋은 데선 괜찮은데 뭐 입자물리 이론이라든가 뭐 제가 한 전공 같은 것은 하면은 이 박사를 따도 문제라고. 박사 따면은 이력서에 막 안 적기도 그렇고 대리운전 같은 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력서를 안 내도 면허증만 내니까 바로 운전할 수 있더라고요, 대리운전은. 그래서 뭐 투덜투덜 되는 건 아니고 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어요. 네. 거의 중진국 수준은 되려나? 중국만도 못한 것 같고, 기초과학에 대한 건 진짜 일본, 중국이 훨씬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거기 뭐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네. 이번에 R&D 예산 깎는 거 보고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별로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조금 마음에 있었는데 지원을 해볼까 했는데 막 예산 깎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빨리 아예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작년에. 지금은 학교 연구원이기 때문에 뭐 감수를 해야죠. 네. 학교 연구원은 학교 부닥은 이렇게 어차피 감수하고 돈 적게 받아도 사실 워라밸은 좋기 때문에 뭐 어디 정부 출원 연구소 가면은 뭐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되게 보고서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치워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뭐 제 연구만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연구의 자율성도 뛰어나고 워라밸도 좋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대로 1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 좋은 건 이제 이 박사학 연구원 하면은 나중에 교사 됐을 때 호봉이 100%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 쪽으로 지금 생각을 완전 굳혔기 때문에 호봉 100% 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뭐 내년에는 아마도 기간제 교사 하지 않을까, 뭐 이병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 영상에서 제가 교육대학원 컴퓨터 교육 제가 포기한다 그랬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10년 지나면 제가 35공 넘거든요. 전교사 내년에 돼도 5월부터는 22호봉인데 중간에 1점 플러스 받으면은 7년 지나면 35봉인데 35봉 정도 되면은 사실 혼자 사는데 진짜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등록금이 5학기에 합치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인생 전체로 봤을 때 2,500만원이 전혀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은 큰 돈이지.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큰 돈인데 나중에 교사 돼서 뭐 35봉 정도 되면은 큰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시험은 봐보자. 올해 8월에 컴퓨터공학 졸업하고 이제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졸업하고 올해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11월에 초에 시험이 있고 12월 초에 시험이 있어요. 두 번 나눠서 있는데 한번 시험이라도 봐보자. 그리고 그게 좀 부담 없는 게 필기 시험이 아니라 그냥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 때 잘 어필하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합격할 확률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뭐 떨어지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지. 떨어지면 못 가는 건데. 그래서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도전해가지고 뭐 진짜 잘하면은 이번에 임용도 합격하고 뭐 교육대학원도 합격해서 내년에 전교사 하면서 교육대학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최고로 좋은 케이스인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 교육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맞아. 왜 컴퓨터냐 할 수 있는데 댓글 보니까 왜 전공과 상관없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원래 전공이 컴퓨터예요. 원래 전공이 컴퓨터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 장래희망 중에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제가 중1 때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 컴퓨터가 제일 높았고요, 중1 때. 그 다음이 과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아하던 게 이제 뭐 움직이는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그때는 한 6살 때 뭐 이럴 때 좋아했고요. 한 중1 정도? 뭐 그 정도부터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제 컴퓨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해가지고 막 독학으로 막 컴퓨터 공부 엄청 하고 그랬어요. 뭐 그래봤자 중1 얼마나 공부하겠냐만.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는 그 프로그래밍 해보고 싶은데 누구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어떻게 컴파일러를 어떻게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C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C 언어 컴파일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막 제가 고2 때 네티양 막 이런 거 생기면서 그러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막 샵 인클루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거 책으로만 보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컴퓨터 한번 좀 다시 공부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다시 공부해보고 싶긴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수학보다 오히려 컴퓨터 쪽에 더 흥미는 있어요. 네. 수학은 뭔가 오르지 못할 산에 오르고 싶은 느낌이고, 컴퓨터는 물리만큼은 아니어도 네, 물리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뭐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 모아봤자 뭐하겠어. 하고 싶은 거는 하다 죽어야지. 물론 한 50대 중반 되면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자산 많아서 뭐해. 지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근데 모아봤자 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뭐하겠어요. 교육대학원 가는 게 더 남는 장사 같대, 솔직히. 그래서 붙으면은 지금 심정으로는 가고 싶긴 한데, 또 임용 떨어지고 이러면 또 고민해 봐야죠. 또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임용 준비까지 하는 건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올해 좀 공부를 일단 1차 커트라인 정도까지는 맞춰놓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물리는 워낙 또 다 까먹었긴 했지만 원래 자신 있고 이러니까 뭐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하면은 전공 정도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과학 경론도 뭐 그럭저럭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세히 공부한 건 아닌데 좀 책을 훑어보고 이러면은 감이 오잖아요. 열심히 하면 좀 잘할 자신 있는데, 교육학이 문제야. 이놈의 교육학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건 교육학은 1차 시험 100점 만점에 20점이라서 전공이 80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포함, 그러니까 과학교육론 포함해서 전공이 80점인데, 그래서 이제 과학교육론도 고득점 받고 전공도 고득점 받아서, 교육학은 한 반토막만 받아도 물리 교육은 워낙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 커트라인 65점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65점이기 때문에 교육학 20점 만점에서 반토막 10점 날라간다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것을 그냥 더 잘해버리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올해 그냥 기본만 하자. 반토막이라도 맞아보자, 좀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막 죽어라 열심히 하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메타인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공부도 원래는 일주일에 35시간 목표였는데 2달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25시간으로 줄어서 그 유튜버 거기 목표란에 주당 25시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목표. 그래서 주당 25시간만 공부하자 제발.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1월에 전자기학 제가 공부하고 2월에 통계학과 공부했는데
1월에 공부한 전자기억 다시 봤더니 이게 기억도 잘 안 나.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거. 그래서 3월에는 원래는 양재역학 나가려 했는데, 물론 가볍게 좀 볼 수는 있겠죠. 뭐 하루에 30분씩 뭐 이렇게. 이제 양재역학보다는 1, 2월에 공부한 전자기학이랑 통계역학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게 복습을 한 3, 4번은 해줘야지 좀 연구 기억처럼 남을 것 같고요. 빠르게 한번 쑥 보면서 이해하면서 지나가니까 뭐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임용은 이게 암기가 중요한데, 전자기학 다시 보니까 막 새롭더라고요. 공부한 건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까먹는 속도가 빛의 속도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3월에는 1, 2월에 공부한 전자기학이랑 통계역학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과학기억론 공부하고, 교육학은 그냥 뭐 인강 보는데 그냥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교육학은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미친듯이 열심히 하면은 15점 정도 나올 것 같고, 대충 하면은 뭐 8점에서 10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냥 7점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교육학 올해 목표는 한 8점에서 10점 꽈랑 면하자 작전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올해 꼭 합격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좀 이런 생각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면은 언제 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뭐 최근 뭐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이게 정신도 좀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정신도 똑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좋은데, 몸이 건강한데 정신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물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40년간 살면서 뭐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몸만 건강하다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이고, 건강하기만 하면은 뭐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뭐 삼수해도 상관없고, 솔직히 뭐 삼수한다고 뭐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 주변에 가족들이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삼촌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니까 이게 진짜 그 심각성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월급 많이 받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야. 아파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면은 나도 거의 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언제 회복될지도 안 보이고, 계속 방에서, 물론 이제 그럴 쉴 수 있는 방이라도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에만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몸 안 좋아가지고, 와. 그래서 뭐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뭐 공기가 없어져 봐야지 공기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감사하거든요. 물론 월급 안 오르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아니, 월급은 왜 안 올라 진짜. 그래도 1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긴 한데요. 포닥 선배한테 월급 1원도 안 올랐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안 잘린 게 어디야 그렇구나, 안 잘린 게 어디야. 정말. 이제 과학자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한 6살, 7살 때부터 이런 공학이나 이런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꿈이 과학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잃었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대학원생이 하는 일은 사실 과학자긴 한데, 사실 포지션이 과학자는 아니라잖아. 과학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박사후 연구원은 100% 확실한 과학자죠. 네, 과학자인데 제가 생각했던 과학자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과학자인데, 정말 이거 세부 분야를 잘못 선택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왜 세부 분야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순수과학을 선택해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기전자 쪽으로 갔으면은 사실 교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물리학을 선택했으니까 그래도 물리교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감사하네요. 네. 솔직히 전기전자 쪽이 나름 적성에 잘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쪽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을 이뤘는데 제가 생각하던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꿈을 이룬 게 어디야. 꿈을 이룬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때 물리학 박사 꼭 따고 싶었는데 그 꿈도 이뤘네요. 네. 그 꿈도 이뤘는데 딱 6개월 좋았습니다. 작년에 딱 6개월 좋고요. 6개월 좋고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생의 큰 목표가 몇 개 있는데, 그 박사 따는 것도 인생의 하나의 큰 목표였는데 이뤘죠. 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건 사실 뭐 어쨌든 많이까지 아니어도 한 50대 중반 되면은 풍족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시간 문제고, 뭐 지금은 좀 힘들지만. 결혼이 있었는데 34살일 마지노선이라 저는 원래 생각하고, 34살 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엄청 꼬였죠. 그래서 지금은 별 생각이 없는데요. 비혼주의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네, 뭐 기도나 해야겠네요. 기도나 하기는 좀 하나님이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뭐 꼭 결혼 못해도 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은 지금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할 확률도 있어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결혼했는데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없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외로울 수는 있어도, 네, 비혼으로 사는 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다양한 공부를 여러 개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컴퓨터공학도 하고 있고, 네, 컴퓨터공학 끝나면은 전자공학 시작할 생각인데, 뭐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교육으로 다시 교육대학원 가면은, 네, 다시 교육대학원 공부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별로 고민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기간제 교사는, 물리는 사실 구하기 쉽기 때문에, 네, 과학 쪽이 구하기 쉽습니다. 국영수 쪽이 오히려 힘들고, 과학 쪽은 거의 뭐 완전 상위 30% 내로 구하기 쉬운 편이고요. 기간제 교사 제일 쉬운 건 뭐 기술이나 컴퓨터 이쪽인데, 컴퓨터가 워낙 그 사범대가 적어가지고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요. 네. 그래서 현직 교사들 막 연수시켜가지고 그 야매로 막 한 달, 2달 배우고 막 그냥 자격증 줘버리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배워서 무슨 그 컴퓨터 정보교사 그 자격증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그 교사들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한숨 쉬고 있는데 한숨 쉬면 안 되고요. 네.
적당히 일주일에 25시간 꾸준히 공부하면서요. 네. 올해는 좀 여유있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고요. 네. 올해라도 좀 즐기자 마인드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네. 그동안 박사과정 12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작년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네. 보고서 쓴다고 막 이거 막 연구단 떨어진다고 난리고 막 그것도 막 스트레스고. 어쨌든 붙었잖아. 연구단 붙었고. 그리고 저의 노력이, 나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서 붙었기 때문에, 물론 제 시간은 좀 날아가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보게 됐으니까, 대학원생들. 그런 면에서는 좀 기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올해는 좀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즐겁게 공부하면서, 네. 올해 1년 보내자. 네. 그리고 연구 주제도 지금 박사 때 하던 거 마무리 못한 주제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하고 논문 하나 이제 꼭 높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널, 해외 저널 하나 논문 또 투고하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랜만에 찍어보고요.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